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라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직의 길을 걷다가 양계 사업에 뛰어들어 친환경 달걀을 생산하고 계시는 여기역 킹스파머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킹스파머스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데요. 양계 농장이 맞습니까? 네, 양계 농장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양계 농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킹스파머스는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예. 우리나라 양계 산업을 보면 99%가 이제 그 케이지 양계 방식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1% 정도가 동물복지 양계 방식입니다. 예. 그 동물복지 농장도 보면 이 집안에서 키우는 평사식 동물복지가 케이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풀어서 키우는 그런 평사식 동물복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낮에는 평사에서 키우다가 오후에 이제 방사시키는 네. 그런 방사형 동물복지가 한 0.1%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면이나 먹이나 이 모든 게 앞서 있는 그런 동물복지 방식이 하나 있는데, 네. 일명 자연순환 유기축산이라 그러는데 가장 앞서 있죠. 예. 지금까지 나온 사육 방식 중에서는 저희 킹스파머스는 바로 그 자연순환 유기축산 방식으로 사육을 하는 그런 동물복지 농장이고요. 거기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를 유전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전자를 만들어서 당일 생산된 거를 당일날 바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들을 바로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 모시는 곳에 우리가 납품하는 농부들이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킹스파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함께하는 팀원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예. 그 15명 중에서 한 30% 정도가 취약계층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공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포항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네.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여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그 교직에 몸담고 계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양계 사업에 헌신하게 되셨는지요? 결론적으로는 집에 부친께서 연로하셔서 가업으로 내려오던 이 양계업을 물려받았습니다만은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함께 부친하고 한 10여 년간 이렇게 양계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지 예. 안에서 그 일평생 받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우리 몸에 있는데, 네. 그 지방산이 1대1 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공장식 배합 사료는 오메가6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성인병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오메가6 과다 문제라든지, 그리고 케이지 사육에서는 흙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드기가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살충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알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산란 촉진제, 성장 촉진제 이런 촉진제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조숙적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노른자위를 노랗게 만드는 그런 착색제도 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사들은 또 창을 다 막아버리고 조도라 그러죠. 밝기를 네. 46수 이하로 만들어서 계란을 파랗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들인데, 우리 사람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 비타민 D가 결핍되어서 우울증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닭들도 제가 볼 때 다 우울증 걸려 있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제가 실제로 겪다 보니까 저부터 이런 약사육 방식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계란들을 우리 아이들은 못 주겠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참 부친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제가. 이 동물복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 다녀보고 가장 앞서 있는 그 사육 방식인 자연순환 유기축산을 제가 채택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됐고요. 어떻든 이 공장식 사육 방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99%입니다만은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육 방식이.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이런 케이지 사육 방식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동물복지 계란만 유통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풀문에서, 풀문이면 우리나라의 80%를 유통시키는 그런 계란 업체죠. 네. 거기서 이제 2028년부터 우리도 이제 동물복지 계란만 유통시키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국제적인 추세가 지금 동물복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동물복지를 그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다녔고 지금은 또 제일 앞서 있는 그런 동물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우선 앞서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려고 하면 건강한 닭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앞서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를 하실 때 직원의 30%가 취약계층 직원을 선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어떤 곳이고 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게 되시는 계기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이 사회적 기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생산한다. 네. 그런 유명한 문구가 바로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요즘 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가 예.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바로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지역에 이제 공익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은 소위 착한 기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부터 이웃에 있는 그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부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듣고는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포항시에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정말 모델이 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또 말씀하시기를 동물복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사육돼야지 건강한 고기를 내놓는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진국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네. 예, 예,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일반 양계에서 보면은 케이지 양계라 그러죠. 예. 거기서는 동물들의 어떤 본능과 어떤 권리가 다 억제되어 있는 그런 사육 시스템입니다. 그것과 달리 동물복지라는 것은 동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동물복지 농장인데요. 예를 들면 케이지 농장에서는 그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명 카니발리즘이라는 정세가 있는데 동족끼리 서로 공격하는 정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태어나자마자 안평아리에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네. 이 부리라는 것은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그런 곳인데 태어나자마자 그걸 자르기 때문에 이 안평아리들의 어떤 그 상처가 일평생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동물복지농장에서는 이 부리 자르는 걸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케이지 사육 형태가 아니고 풀어서 어느 정도 이 닭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횃대라 그러죠. 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예. 또 제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플 때 마음껏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먹이도 제공을 해야 되고, 늘 신선한 물도 제공을 해야 되고, 바닥에는 어떤 필요 이상의 깔집도 이렇게 깔아야 되고, 그리고 케이지 사육처럼 그렇게 철저해서 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늑한 산란상자를 또 제공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지 쪽에서는 이게 점등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밤에 불을 켜서 강제로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불을 절대로 켜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든 동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동물복지 농장인데요. 그러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가 시작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동물복지 농장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좀 어쭙지 않은 형태의 동물복지 농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평사형 동물복지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바닥에 시멘트에다가 예. 왕겨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깨끗한 환경입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암모니아 가스가 자꾸 나는, 그리고 이 동물복지 제도 중에 평당 29마리라고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평당 29마리니까 좀 밀식 환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이 냄새도 좀 나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99%가 케이지 농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케이지 농장에서 동물복지로 전환을 하는데 케이지 형태의 동물복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 동물복지 형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동물복지에서도 환경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먹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닭들은 먹이가. 왜냐하면은 먹는 그대로 계란 속에 나오거든요. 네. 먹이가 곧 계란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먹이가 다 공장식 배합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그렇게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이까지도 정말 한국에 특화된 어떤 그런 먹이를 네. 먹여야 예. 진정한 동물복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우리 저 킹스 파머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사료를 공급하고 네.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네, 크게 한 네 가지가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자연 육추가 있고요. 자연 육추라는 것은 이제 병아리 키우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다. 그리고 먹이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거기 생산되는 계란을 어떻게 배송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자연 육추를 보면은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1일짜리죠. 초생추라 그러는데 네. 1일짜리 병아리부터 저희들이 키웁니다. 아.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그 케이지 농장이나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70일 된 병아리를 받아옵니다. 예. 중추 농장에서. 그러나 그 중추 농장을 가보면 거기서 이미 밀식입니다. 예. 밀식이고 38도 고온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첫 먹이도 고온 분유 같은 그런 사료를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좀 약하게 좀 개체를 키운다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개체를 받아오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백신에 의존해서 사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저희들은 1일짜리 병아리를 가져와서 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사육합니다. 그게 특별한 인공 가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영하의 날씨에서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개체로 이제 키울 수 있고요. 가능한 자연 환경 그대로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키운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들을 보면은 네. 영하에서도 잘 자라고 크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은 자연 환경에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먹이도 고온 분유 같은 걸 주지 않고 네. 통현미를 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병아리가 통현미를 어떻게 먹겠나 하는데 잘 먹어요. 통현미를 주기 때문에 강한 내장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닭들의 특징은 이 산야초를 많이 먹습니다. 산야초를 많이 먹는 그런 아이들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풀을 주기 시작하는데 첫 풀이 뭐냐면은 대나무 잎을 줍니다. 대납. 네. 대나무 잎이 제일 거칠고 단단하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나무 잎을 아주 귀하게 줘서 풀을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어 내는데 그래서 이 강한 개체, 강한 내장, 어떤 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내는 것이 바로 자연 육추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경도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이 부엽토입니다. 산 속에서 네. 썩어 있는 그런 부엽토, 그 예. 방성균이라는 미생물 덩어리인데요. 네. 그 부엽토를 30cm 이상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볏짚을 또 깔아놨거든요. 볏짚은 또 고초균이죠.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또 토착 미생물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개사 안에서는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닭들이 이제 똥을 싸면 네. 한 이틀 지나버리면 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 분해되는. 자연 분해됩니다. 네. 다 이렇게 분해되는데 제일 먼저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놀래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바로 이런 냄새가 없다는 거죠. 네. 냄새가 없기 때문에 다들 놀라고요. 뭐 바닥에 똥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아까 뭐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환경은 다 갖추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먹이가 저희들이 가장 좀 큰 차별성이 있는데 그 일반 공장식 그 배합 사료에 보면 먹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옥수수하고 대두박이에요. 옥수수 가지고 탄수화물 비율을 맞추고요. 네. 대두박이 콩찌꺼기입니다. 예. 예. 그 대두박 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맞춥니다. 그 두 가지가 거의 뭐 주성분인데 저희들은 성분이 무려 18가지입니다. 네. 그것도 전부 다 유기농 곡물들입니다. 유기농 곡물이 참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유기농 농장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모든 곡물들을 다 유기농으로 저희들이 가져오고 그걸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켜서 줍니다. 예. 이 마른 배합사를 주면은 그 닭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똥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사료가. 예. 그래서 냄새가 심한데 발효 사료를 주게 되면은 소화를 거의 100% 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싼 똥도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18가지의 유기농 곡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준다. 이게 바로 한국에 특화된 사료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료를 먹고 고급 그런 유전란을 생산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배송이 그런 유전란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산란된 계란을 그날 오후에 바로 배송을 합니다. 바로 배송해서 오늘 오전에 산란된 계란을 저녁에 이제 저녁 식탁에 고객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크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자연 육축, 네. 예, 자연 상태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닭들이 부엽토. 거주하는 환경을 이제 부엽토라든지 볏짚을 깔아서 미생물을 뿌리고 예, 미생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이에서도 18가지 친환경 성분을 발효시켜서 먹이고 네네. 그 다음에 배송도 일일 배송.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네. 장점이시다. 네. 앞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자연복지라 그래도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케이지가 아니고 그냥 할 때 평당 29마리 정도만 밀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 킹스 파머스에는 한 평당 몇 마리 정도를 지금 현재 한 평에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마리. 지금 저희가 이제 봄이 되면 예. 새로운 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한 평에 1.7마리가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넓은 환경이죠. 예. 예. 그러면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예. 이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용이 비싸면 안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비용에 그런 동물복지 어떤 모델 개사를 만들어서 네. 많이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킹스 파머스가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게 있는데 그때가 아마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뭐 언론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유명세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공장 축산을 부친하고 같이 할 때 살충제를 많이 쳤습니다. 저도 예, 살충제를 많이 쳤고 살충제 치다 보면은 사람까지 죽고 납니다. 그래서 네. 방독면을 쓰고 살충제를 예, 치기라고 그랬거든요. 뭐 거기서는 흙목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진드기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살충제를 쳤는데 치다 보니까 이게 밥통, 물통, 자기 몸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먹고 그런 물을 먹고 살충제가 안 나올까라는 의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그런 계란 못 먹겠더라고요. 예. 우리 애들도 못 주겠고. 그래서 사실은 동물복지를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부친하고 많이 다투고 그런 사역을 포기하고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향을 했는데 동물복지로 전향을 하면서 양심선언을 한 거죠. 제가 소비자들한테. 예. 어떤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포항에서 여러 개 외치고 있었는데 1년 뒤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충제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그 언론사하고 좀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가 있는데 네. 그 언론사에서 저에게 급하게 인터뷰 요청이 왔었고 그렇게 인터뷰 요청이 나갔더니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른 방송사에서도 많이 인터뷰 요청이 왔었고요. 심지어는 KBS 뉴스에서 예. 패널로 참석을 좀 참석할 수 있냐고 요청이 예. 왔는데 그때 사실 제가 살충제 인터뷰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공장식 축산 업자들에게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 자꾸 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뭐 큰일 내겠다 뭐 그런 위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같은 동종업계에서 그러나 이제 그보다 이제 소비자들의 건강이 더 큰 문제니까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있어서 제가 양심선언을 하는 그런 뭐 목적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은 이 살충제의 문제만 아니라 그 혹시 그 사회자님 그 GM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전자 변형. 맞습니다. 예, 이야기하시는 유전자 변형 거죠? 곡물이 사실은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JTBC에서 항생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계란에 항생제가 검출된다. 예. 그래서 이 항생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박테리아가 네.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오메가6가 성인병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사실 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좀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킹스 파머스에는 지금 현재는 살충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네. 항생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항생제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예. 저희들은 백신도 안 합니다. 어, 백신도 안 하고 예. 그 애들이 밥만 먹고 나면은 네. 그 부엽토 속에서 예. 하루 종일 흙목욕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진드기가 아예 없습니다. 예, 살충제가 필요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는 예. 앞서 이제 설명하실 때 배송, 일일 배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판매 방식에서도 오프라인 주문 외에는 이제 회원제로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런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공장식 축산의 계란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계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유통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장에서 그 계란을 생산한 다음에 한 2, 3일 동안 적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 양이 되어야 유통상인들이 들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재를 한 다음에 이제 유통상인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재선별하고 이제 재포장을 하는 거죠. 그 재포장을 한 다음에 그게 날짜를 찍습니다. 그게 포장 날짜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그 날짜가 포장 날짜인 줄 모르고 산란한 날짜인 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게 포장 날짜입니다. 그래서 언제 산란한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포장 날짜를 찍어서 마트에 납품을 시킵니다. 그때까지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네. 마트에 진열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진열된 그런 계란들을 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또 가정으로 가져가시기까지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란이 그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네. 흰자기가 다 풀어지고 심지어는 노란자기가 풀어지는 그런 형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계란에 비린내가 나고 건강하지 않는 그런 계란들을 드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유통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고 오늘 생산된 계란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원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어떤 오늘 생산된 계란들을 바로 그날 저녁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회원제를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킹스 파머스에서 생산된 계란들이 포항에 판매되기보다는 서울 대도시로 많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고 소비하시는지요? 예, 저는 사실 그 로컬 푸드가 맞다고 봅니다. 네. 푸드 마일리지는 짧을수록 좋은데 아직은 포항에서 저희 계란의 인식이 좀 고가기 때문에 네. 좀 거부감이 드시는지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강남 쪽에. 강남 쪽으로. 예.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저희 계란을 많이 찾고 있고요. 저희 계란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서울로 지금 올라가는 실정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로컬 푸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농장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포항과 울산은 이 30분 거리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곳에 저희 계란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저희 포항에 포스코와 지금 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에 저희 계란이 예.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는 그 한국 수렵 원자력이라고 네. 한수원이라고 경주에 본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저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수원과 포스코를 위주로 해서 어떻든 이 경주와 포항 지역에 그리고 울산 지역에 네. 저희 계란이 신선한 계란이 바로 당연히 갈 수 있으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동물복지용 양계장을 또 포항 청하에다 마련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공장식 축산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장식 축산은 사실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사육이죠. 예, 대량 사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악취 문제, 그리고 이제 개분의 어떤 분진 문제, 네, 그리고 토양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바로 그런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항시에서도 아마 그런 민원이 하도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문제가 없어도 그런 민원 문제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게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이 업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들어야 무슨 설명을 할 텐데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 공장식 축산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아직 이런 그 동물복지 농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는 이제 그 청하면으로 이제 공문을 보낼 때 양계 농장에 들어온다고 이제 공문을 보내니까 똑같은 공장식 축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민원부터 제기하고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참 그 중간에서 공모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물복지 농장을 충분히 좀 알아보고 또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주민들과 어떤 그 중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청하 부지를 마련을 했는데 막 그 가보면 산을 2개나 넘습니다. 산골 오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과의 거리도 직선 거리로 거의 1km 멀어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이격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냄새가 아예 안 나고 이런 환경인데 어떻든 뭐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그 작년부터 우리가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가금 밀집 지역 축사 개편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계 단지에서 동물복지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국비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게 동물복지로 참여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한 농가도 선정이 된 농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은 그 농가로부터 포항은 800m입니다만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넘어가야 이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길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벗어나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단 그런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런 부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문제를 찾았거든요. 몇 년을 거쳐서 그런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원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참 어려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동물복지 농장을 정부에서는 많이 육성시키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 언론사에서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이 그 각 그 지자체 공무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동물복지 농장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식이 아니라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서 좀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킬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될 텐데 저희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동물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주민들의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그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어떤 탁상 행정들 이런 문제 때문에 동물복지 육성 정책이 좀 가로막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형태의 농장으로 전환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포항시에서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동물복지형 농장을 이게 보급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킹스파머스 농장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처음에는 청하에서 아주 모델 농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민원 막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행정 소송 중에 있고요. 그 시간이 이제 좀 우리가 아까 뭐 포스코라든지 뭐 한수원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주 농장을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과 달리 토지가 참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화된 그런 동물복지 형태가 들어올 텐데 지금 아마 봄쯤 되면은 한 동이 세워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폭이 10m 폭에 높이가 무려 7.5m입니다. 상당히 높죠. 7.5m면 그 돔 형태의 아주 웅장한 그런 대륙하우스가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국내 최초로 가족 단위로 이제 사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식물원 형태로 이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환경의 어떤 그런 동물복지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하가 이제 나중에 풀리면 저희는 이제 이것도 이제 주민들에게 꼭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인데 네. 청하에 들어가는 그런 동물복지 농장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 기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예. 예. 지금 그 농촌에는 농가 소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젊은이들 다 떠나버리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기업 형태로 들어가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런 동물복지 농장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농가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물복지 농장은 그 나이 드신 노 부부들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그 수익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건강한 유전란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청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체험 농장 그리고 어떤 그 문화 공간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공간 그리고 어떤 관광 문화 콘텐츠까지 우리가 개발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생기도 넘치는 그런 어떤 농촌 마을로 농가 소득 높이는 그런 농촌 마을로 그런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포항시나 아니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 선진국의 동물복지는 농장도 국가도 아닌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사육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의 그런 인식이 결과적으로 농장의 사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동물복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복지를 넘어서서 양식농장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농장주들 그런 농장주들의 철학과 이런 사명에 힘이 꺾이지 않도록 이런 축산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운동에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선진국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와 그런 인식이 결과적으로 농장의 사육 환경을 바꾸고 갈 것입니다. 이 사육 환경에 일선에서 있는 저희들은 이런 국가와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건강을 책임지고 정말 좀 더 나은 그런 사육 환경을 바꾸고 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기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나와 응해주신 여기혁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